너 야당 한번 해봐라. 전문적으로다가.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 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범죄 오락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야당의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불만 붙여주면은 뽕!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쩌다 약쟁이 누명 쓰고 수감된 암기 천재 강수는 말단 땅개 검사 구간이의 눈에 띄어 본격적인 야당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형량 반으로 줄여줄게. 승승장구하며 성장해가는 관이와 강수. 형 동생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가던 강수와 관이에게 엄청난 건수가 하나 굴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형님, 중앙지검 특수부 가고 나는 전국구 야당 가고. 이어지는 장면에는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을지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기름 흘리고 다닌 새끼가 누군데? 염 사장이라고. 대구 건달 염태수. 북한제 최고급 약 분류를 뿌리고 다니는 유통 총책 염태수. 약공장 분위기 한번 살벌하네요. 부산에 수산물을 유통하는 집화장 같은 공간이었던 곳에 세팅을 새로 해서 영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생선 냄새가 진짜 토할 정도였다는 게 애로사항이었다고. 아유, 나쁜 놈들끼리 사이 좀 좋게 지내지. 참 분위기 살벌하게. 블루 밀스 총책 김학남은 빠르게 성장하며 밀수 1까지 노리는 염태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남동군나 들어서면 치자. 엄수진의 증언을 토대로 염태수를 쫓기 시작한 오상재. 하지만 강수가 한 수 앞을 먼저 봤죠. 잔말 말고 지금 남동역으로 가. 이강수의 도움으로 남동 인더스파크역에 도착한 염태수. 자, 뛰어. 아니 무슨 지가 지를 인질로 삼아. 하지만 그곳엔 검사가 딱. 당연히 진짜 테이저건을 맞은 건 아닙니다. 맞은 척하고 몸을 떠는 혼신의 연기. 지하철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어서 유해진이 전 역에 가서 시간에 맞춰 전철을 타고 자연스럽게 도착하며 연기했습니다. 한번 NG가 나면 또 다시 전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오고 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힘든 일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얘는 우리가 며칠째 잠복해서 붙은 애라고요. 고생하셨는데. 다 잡은 범죄자를 코앞에서 검찰에 빼앗긴 형사들. 저 새끼 저거 이강수라고 요즘 전국구 야당으로 뜨는 새끼입니다. 이 아저씨 오징어 게임 그 아저씨였네. 진짜 노력형 배우 곽자형은 이 영화 촬영할 때 단 한 번도 NG를 안 낸 유일한 배우라고 합니다. 76년생으로 박해준과는 동갑내기 친구이고 유해진과는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동기라고 하네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15년까지 받아낼 수가 있지. 이 씨는 원래 야외 주차장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급하게 역 근처 굴다리 밑으로 옮기고 미술팀이 갑자기 각종 전단지를 만들어 붙여놓고 촬영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담배 한 대 피우고 사인하자. 그 덕에 오히려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져서 만족한다고 하네요. 너 말이야. 아빠 한 번만 서볼래? 한편 오상재의 제안으로 앞방을 서기로 한 엄수진. 호텔 로라일이요. 로라힐 호텔은 장충동에 있는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촬영했습니다. 어디가? 같이 들어가야지. 대선 후보 조상택의 개망난이 아들 조훈. 집 가서 좀 쉬려고. 쟤 파란색 보이지? 와, 네가 너무 보고 싶다는데? 원래 대사는 저기 파란 옷 입은 형 보이지? 였는데 더 망나니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류경수가 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표정 연기 좋다? 코에 약을 넣는 건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촬영 당일 아침에 감독이 추가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어때? 조훈의 첫 등장인데 수진에게 뭔가 어떤 나쁜 짓을 해야 캐릭터가 한 번에 설명될 것 같아서 생각해냈다고 하네요. 류경수와 최원빈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연기를 해야 했죠. 화려한 풀파티가 벌어지는 이곳 역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바늘 없이 주사기로 누르기만 하고 바늘은 CG로 그린 컷입니다. 광란의 단체전을 안경 캠으로 촬영 중인 강수입니다. 확장판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더 길게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거 매니아 분들은 확장판을 꼭 보시길. 개판이네 개판이야. 좀
네가 여기 대가리구나. TV 출연 한번 해야지, 그지? 뭐 왜 이러는 건데? 또 한 발 늦은 오상재 형사. 경찰의 앞방이었던 엄수진 역시 검찰에 끌려가지만 그런 걸 말할 순 없으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도 그렇지 아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들 살지 마세요. 뭣도 아니고. 형사를 이렇게 놀린다고? 이 장면도 감독이 현장에서 추가한 컷입니다. 이 둘이 나중에 다시 만나야 하니까 오상재가 이강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대선 후보 아들내미를 잡아왔으니 지검장이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댑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죠. 이번 인연으로 우리 후보님 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대선 후보의 달콤한 유혹.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염태수를 다시 섭외하는 관이입니다. 로라일 호텔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형님 전화 안 받아서 먼저 술 마시러 넘어갑니다. 와, 씨 이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람과 자동차를 같은 앵글로 따로 찍어서 하나로 합친 합성 컷입니다. 강수야, 너한테 술 한잔 들어왔다. 아우, 주사기를 얼굴에. 이런 건 고증이 아니라 더 충격적으로 보이려고 감독이 한 설정입니다.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어려운 연기를 촬영 초반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강하늘이 가장 힘들었던 건 모기였다고 합니다. 헐벗은 채로 달달한 피분장까지 했더니 엄청난 모기떼가 달려들었다고. 일반판에서는 관이가 강수를 너무 갑자기 버려서 유혹에 못 이겨 동생을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확장판에는 관이가 강수를 원래 바퀴벌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너 바퀴벌레잖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인마. 관이는 애초에 강수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뽕 끝낸 약 구하는 게 뽕 구하는 거보다 더 힘들다고 새끼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벽에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어서 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은 세트를 제작했고요. 한짝대기. 단약 과정에서 거의 폐인이 된 강수. 실제로 약을 끊으면 겪게 되는 현상을 조사해보니 환상, 환청, 환시, 별의 별걸 다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명작 사생결단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건 알겠는데 표정이 너무 비장하죠. 원래는 밥에도 바퀴벌레를 합성할 예정으로 벌레가 드글거리는 밥을 억지로 먹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에다 벌레 CG를 입혀보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벌레는 삭제하고 밥만 먹는 장면이 됐죠. 운동과 밥심으로 약을 이겨내는 강수. 술 한잔해. 실제로 약을 끊었다가 오랜만에 보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생결단에서 나왔던 연출이죠. 염태수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년째 재판 중인 상재. 와, 이런 데는 진짜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 리얼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였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부산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진짜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죄수를 이송하는 지하 통로라고 합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서 봅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은 검사. 나중에 이강수와 함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3심이 남았다는 대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와중에 파마가 너무 잘 나왔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곱슬머리라 그냥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무슨 머리카락도 잘생겼네. 박현숙 이 여자 1년 전 로라일 사건이 어쩌고 어이 인물이 대마이로 싹 벗겨지면서 딱 나오는 빡친 표정은 이목의 촬영 감독이 본능적으로 딱 잡아낸 순간이라고 합니다. 회계 부정으로 구속되어 있는 강명철 회장이 윤석열 후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강명철 회장과 상대 후보 윤성엽을 엮으려는 계획. 강명철 씨. 실제 검사가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 벽을 보고 진술하게 해서 기를 죽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답니다. 영화 더킹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조사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염태수 같은 약쟁이들 자꾸 들이지 마세요. 나는 슈퍼맨이라 괜찮은데? 지가 슈퍼맨이라니 그냥 미친 놈입니다. 그 사건 이후 드로퍼로 활동하는 수진.
건대 입구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암시하기 위해 거래 장소를 은밀한 곳이 아닌 여고생이 웃고 떠드는 동네 편의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사 좀 직접 찔러달라고 수진을 부른 사람은 창락이었습니다. 쓸만하네. 이 새끼 이때 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두 인물이 로맨스 비스꾸무리한 느낌이 살짝 나오기도 했죠. 그나저나 창락이 얘는 왜 강수를 돕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극장판에는 창락이 호빠 출신이라고 깜빵에서 처맞고 살았는데 강수가 구해주고 형량도 줄여줬다고 말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확장판에는 창락이 약을 끊으려 하는 수진을 도우려고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어두면은 뭐 효과 볼 거야? 너 뭐 하는 애니? 난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애지 뭐. 극장판에서 이런 게 삭제되니까 두 인물 관계에 대한 서사가 좀 부족해지긴 했죠. 사람을 섭외하려고 불러놓고 전기 충격기를... 감독 확장판에는 엄수진을 섭외하는 과정이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나가서 약 끊고 새 인생 찾아. 그 인간 어떻게 내릴 건데? 이곳은 사실 술집이 아니라 충무로 진양상가에 있는 나들가게 진양마트입니다. 자세히 보면 담배 판매대가 보이네요. 저도 이제 팀장인데 형님이 현장에 나오면은 이제 팀장 됐다고 이빨 빠진 오상재가 불편해진 박현수. 확장판에는 사사건건 보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살짝 미안해하긴 하지만 팀장 자리도 지키고 돈도 조금 받으면서 말이죠. 오상재 앞에 떡하니 나타난 이강수. 이곳 역시 진양상가에 있는 고가 다리입니다. 감독이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이 다리에서 찍기 위해 근처 마트까지 섭외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날 엮어놨지? 오 형사님. 이 장면 이후 우산을 들고 엄수진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편집 템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채원빈이 이거 한 컷 찍겠다고 촬영 다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대기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약장이 다 됐구나. 예. 덕분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룸빵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구검사도 시겁했을 거라고. 뭐 암튼 말을 더듬는 건 역시 단약으로 인한 후유증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틱장애나 다리를 저는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는데 강하늘이 나중에 액션씬을 찍어야 하니까 신체적인 것보다는 말을 더듬는 후유증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조훈과 구관희, 염태수를 잡기 위해 작전이 펼쳐집니다. 약쟁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냐? 씨.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는 또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을까요? 3탄에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